안녕하세요, 각거리 성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뭐 일이 없어서 제가 오늘 또 하루를 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햇볕이 더 오기 전에. 지금은 현재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9분을 막 넘어섰는데 해가 짧아졌다는 얘기죠. 해가 저기까지 반절 정도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 끝에는 해가 이미 아침부터 들어왔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지나야만 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해가 들어왔다. 그래서 오늘은 해가 더 뜨기 전에 얘네들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넣어준 소비나 소초도 확인하고 지금 얘네들이 얼마나 산란을 진행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마지막 벌통과 마지막 여왕 두 통만 내검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이제 도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요 도봉들 때문에 제 봉장은 좀 더 안전합니다. 그 인간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제 벌이 말벌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습니다. 말벌이 오게 되면 산란하고 시끄러운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봉장에 도봉 들어온 벌들을 많이 채가고,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 봉장에 벌을 안 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수가 들어오면 제 봉장도 크게 문제가 되지만 도봉이 들어오는 관계로 좀 그만큼 손실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벌통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안에들 상태는 어떤지. 뒤로 많이 넘어왔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벌들이 경립판 뒤쪽으로 많이 넘어왔죠. 전보다 좀 더 많이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담배를 연기를 안 품어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볼까요? 이야, 자, 위에서 보면 빽빽해야죠. 벌이 빽빽하게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산란을 새끼들을 보호를 잘한다. 자, 지금 경립판 뒤쪽에 원래 소초가 한 장 있었잖아요. 근데 안으로 밀어 넣어줬어요. 요거죠. 왜냐면 밥장이 있기 때문에 밥장 바로 앞에 넣어주는 건 밥장에 붙은 벌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소비를 짓는다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넣어줘 버리면 바깥쪽에 있는 벌들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하단 쪽이나 이런 쪽에 냉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밥장 뒤에다 넣어줬습니다. 얼마나 집을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외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내측이라고 하죠. 그거 1번 짝만 이쪽이 외측이고 이쪽이 내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 산란은 1, 2번 짝 사이에서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얘기하는 건 1, 2, 3, 4, 5, 6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소문은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1번이지만 여러분들 기준은 이쪽이 1번이기 때문에. 현재 6장이 들어있고요. 6장, 6번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무겁고요. 거의 화분입니다. 반절은 화분, 반절은 꿀. 뒤에는 완전한 숙성 꿀을 저장을 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 소초죠. 지난번에는 야가 소초였습니다. 지금 산란을 나갔다면 정말 끝내주죠. 오, 이야, 외측, 내측, 이야, 기가 막힙니다. 자, 5번 장 외측입니다. 이게 산란이 보이나? 산란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외측은 전부 산란입니다. 이게 잘 안 보일 텐데. 외측은 전부 산란이고요. 내측은 이놈의 말벌. 내측은 애벌레로 전환을 시작했어요. 넣어주자마자 그러니까 산란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죠. 내측은 애벌레로 전환이 시작됐고, 애벌레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측은 산란이고 내측은 애벌레다. 야, 이 부분에도 지금 산란입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밥을 퍼서 뒤로 지금 넘기고 있다는 얘기죠. 이쪽도 산란입니다. 요것도 뒤로 퍼서 넘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왕이 이 자리에 하루, 이틀, 이틀 정도, 이틀 이상의 산란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틀은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성공했죠? 소초의 산란을 기가 막히게 받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 걸 다 봤으니까 뒤로 밀어서 자, 1번 장 보겠습니다. 1번 장 외측입니다. 와, 동판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산란이 들어가 있어요. 제산란이 들어가 있고, 요거는 다 누웠어요. 3일이 넘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왕은 여기 와 있어요.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왕이 몸집을 불렸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았다. 6번 장까지 이미 갔다 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태어나는 봉충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들어와서 지금 전체적인 산란을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왕은 1번 장 외측에 있다. 자, 1번 장 외측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갖다 딱 밀어붙이면 안 되죠. 살살살 건드려서 여왕이 피할 수 있게끔. 더군다나 여왕이 지금 배를 불렸습니다. 이거 화분이죠. (2번) 장 보겠습니다. 2번 장 내측. 하단에 꿀벌이 태어나고 나서 전부 밥을 쟁였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 벌들이 먹고 뒤로 넘기거나 위로 쳐 올릴 겁니다. 반대편에는 봉판에 중간중간에 화분이 들어 있습니다. 뭐 상태 좋고요. 상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마지막 벌통은 여왕이 신왕입니다. 왕대를 달았기 때문에 왕대를 마지막 여왕을 옆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 벌통은 신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번장 내측입니다. 지금 상단으로는 밀봉이 끝났고 하단 쪽으로는 전부 봉충,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약간의 꿀. 뒤편도 마찬가지예요. 상태 아주 좋죠. 자, 아직 태어나려면 며칠 더 있어야 돼요. 곧 있으면 태어날 것이라. 자, 4번장 내측입니다. 안쪽입니다. 야, 이것도 절반은 화분이에요. 절반은 화분이고 애벌레도 있고 꿀도 저장했고. 아이고, 이 벌초가. (1번) 4번장 외측 바깥쪽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화분, 봉충, 애벌레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벌들은 기가 막히죠. 전체적으로 꽉 소비를 채웠다. 자,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5번장은 내측은 전부 애벌레로 전환했고 일부 산란을 다시 해놨고 외측은 전체적인 산란이다. 그러니까 꿀을 파서 집을 지으면서 지금 산란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아내들도 급하다라는 얘기죠. 봄벌처럼 지금 월동을 준비해야 되니까 좀 급하다. 자, 6번장은 밥장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귀가 있습니다. 소비가 귀가 있는 쪽이 소비 있는 쪽으로 들어가 주는 게 벌들이 활동하기 좋다. 왜 뒤집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지막 벌통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이고 질병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자, 제 봉장에서는 장수 농약농법 때문에 벌이 전멸한 봉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되기가 힘들다. 그러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화분떡도 사용을 안 합니다. 이제 의사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화분떡, 그 다음에 꿀에 부적균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화분떡도 사용하지 않고 사양꿀만 지금 사양수만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화분은 얘네들이 그 사양수를 가지고 가서 외부에서 채취해 옵니다. 그러면 벌이 좋아지는 건 건강하다라는 얘기죠. 자, 건강하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건강하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바라볼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BO2 때문에 벌들이 건강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자, 마지막 여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여왕은 어떤지. 습기가 없죠? 하나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거의 끝난 상태. 여기 보면 소비소충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소비소충의 분비물입니다. 소비소충도 지금 이 안에 돌아다니고 있다. 자, 바깥쪽에 벌은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쪽에는 벌이 없죠. 뒤쪽에는 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들은 소문을 지키는 놈들이 있을 가망성이 큽니다. 소비에도 약간의 희끗희끗하게 표시는 나 있지만 집은 소초에 짓지 않았다. 아직은 벌이, 마지막 여왕의 벌통은 아직은 벌이 모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충분한 벌량이 아니다. 자, 마지막 장은 제가 여유 소초를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이 세력은 약해요. 겨울로 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측에 있는 여유 공간에 있는 여유 소비를 안쪽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소비소충 기어가죠. 혹시 모를 야네들이 급작스런 밥이 왕창 들어오거나 제가 사양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될 때 뒤에 공간을 이용하라고 여유소초를 넣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지난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초는 아직 소초입니다. 약간 희끗희끗하긴 해요. 뭔가 좀 건드리긴 했는데 소비를 지을 생각은 없는 듯하다. 자, 그리고 외측에 있던 소초입니다. 소초인데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자, 이 마지막 여왕의 벌통은 벌 군세가 약합니다.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초를 안쪽으로 못 넣어주는 겁니다. 안쪽으로 못 넣어주고 안에 있는 밥을 뒤로 파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산란을 가고 그 밥은 뒤에 소초로 옮겨라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게 5번째 외측입니다. 자, 꿀을 약간씩 쟁여놨죠. 그리고 아직 하단에 소비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은 꿀이 가득해요. 그런다고 해서 완전하게 끌어올렸냐? 그건 아닙니다. 벌이 먹고 활동할 정도의 그러한 농도를 맞춰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꿀은 쟁여져 있다. 그 얘기는 소비를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죠. 자, 요놈이 4번 장보다 왜 안쪽으로 안 들어갔죠? 4번 장에 산란이 있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못 집어넣은 겁니다. 4번 장에 산란이 없다면, 이게 만약에 밥이라면, 4번 장이 밥이라면 안으로 넣었겠죠. 그러나 4번 장이 밥이 아니에요. 산란 봉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초를 밖으로 놓은 겁니다. 안쪽으로 밀어넣지 않고. 산란을 받으면 좋죠. 안쪽으로 밀어넣고. 안쪽으로 놓고 산란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4번 장에 붙어 있던 벌들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장이 냉피해를 본다. 왜 그렇게 옮겼는지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야, 무겁습니다. 4번 장은 무겁습니다. 자, 4번 장 외측 아직도 산란이 있습니다. 산란이 아니고 봉충이죠. 자, 봉충이 있고요. 4번 장 내측도 봉충이 있습니다. 결국은 야네들은 태어날 때까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초가 밖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간에 소초를 안쪽으로 옮기면 중간에 냉피해를 봐서 결국 태어나면서 문제가 된다. 자, 3번 장입니다. 3번 장 외측인데, 이야, 산란에 애벌레, 산란도 있고 애벌레도 있어요. 이제 막 애벌레로 전환됐다는 거죠. 자, 여왕은 3번 장에 있어요. 3번 장 중앙에 지금 여왕이 와 있습니다. 자, 장수 농약 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입니다. 어디 갔냐? 화면상 있네. 자, 장수 농약 농법에 얕
단 한 마리의 여왕이 살아남았습니다. 저도 모두 전멸했습니다. 그 장수, 무식한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입니다. 자, 여기서 산란을 하고 있다는 거죠. 3번 장에서 산란을 하고 있다. 노란 건 화분입니다. 화분. 벌들이 갖고 왔는데 소방에 저장된 걸 제가 들어 올리다 보니까 빠진 거예요. 자, 2번 장 보겠습니다. 2번 장 내측. 자, 꿀이 다량으로 정해져 있죠. 제가 또 폭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장 외측 전부 봉충입니다. 아, 딱 희끗희끗하니 이런 놈들이 인자 태어난 벌들이죠. 희끗희끗한 거. 곧 있으면 야도 태어날 것이다. 자, 1번 장. 야는 묵직합니다. 1번 장 외측. 아, 꿀로 다 포장이 됐습니다. 자, 꿀을 저장을 시작했다. 1번 장 내측은 애벌레와 꿀, 산란, 봉충이 다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야네들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벌 군세가 괜찮으면 1번 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꿀을 다 쟁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란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1번 장에도. 그 얘기는 산란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산란 공간이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분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분쇄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초를 안으로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안으로 넣어주면 냉피해를 본다. 자, 3번 장 제가 띄워놨죠. 3번 장과 4번 장을 띄워놨습니다. 2번 장과 3번 장을 띄워놓고. 왜 그러죠? 여왕이 3번 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내가 실수해서 그냥 막 다루다가 여왕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띄워놓은 겁니다. 살짝 못 건너가게. 굳이 여왕을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안전하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지금 산란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금방 산란하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여왕이 내측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한쪽을 먼저 살포시 붙여주고, 그 다음에 까딱까딱해서 여왕이 벌과 벌 사이에 눌리지 않게 까딱까딱해서 시간차를 둡니다. 그러면 여왕이 놀래지 않고 벌은 양쪽으로 피해준다는 거죠. 이쪽 벌과 이쪽 벌과 여왕이 같이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까딱까딱 건드리는 겁니다. 자, 야는 4번 장이에요. 4번 장이니까 소초하고 바꿔주고 싶어요. 4번 장을 5번 장으로 넘기고 5번 장을 4번 장으로 넣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는 넣으면 100% 냉피해 와버립니다. 요즘같이 이제 가을,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되는 이런 날에 밤에 잘못하면 무조건 냉피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벌이 땅바닥에 기거나 제대로 성장 못한 벌들이 태어나고 그 벌들이 밖으로 꺼내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둬라. 그리고 만일 야네들이 힘이 닿는다면 4번 장의 산란을 멈출 겁니다. 4번 장의 산란을 멈추고 밥을 본격적으로 채우고 5번 장으로 산란이 들어올 거예요.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충분히 그럴 가망성이 있어요. 왜죠? 소초를 넣어줬는데 소초를 집을 거의 다 쳤어요. 그리고 꿀을 쟁여서 지금 소비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야네들 스스로 이 소비에 소초를 소비로 전환시키고 난 뒤에 그 소비에 이물질이나 어떠한 균이나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꿀을 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꿀을 다 쟁이고 밀봉을 하냐? 밀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지네들은 산란을 해야 돼요. 산란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꿀을 먹기 좋은 상태로 그대로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왕이 넘어오면 이제 꿀을 퍼 올리거나 아니면 그 공간이 부족하면 이 꿀을
퍼 넘겨서 소초를 짓게 되어 있어요. 소초를 소비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네들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소초를 하나 더 넣어 놓은 겁니다. 야를 산란을 받아야만 6장 벌이 나오는 거죠. 야를 산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소초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내 마음대로 넣는 게 아니라 야네들의 행동을 보고 추가해 줄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는 끝난 것 같은데. 야도 끝났어요. 왜냐면 초콜릿 향이 납니다. 달콤한 초콜릿 향이 나기 때문에 야도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가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애벌레가 문제가 되는 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추가하지 않고 현재 있는 것만으로 이대로 진행을 한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묻긴 합니다. 소비 배열을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묻기를 해요. 근데 소비 배열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없죠. 왜냐면 제가 그 볼통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볼통을 제가 알아야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 볼통도 아니고 제가 볼 수 있는 볼도 아니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두 번째로 소비 배열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왜 여러분 벌이 지금 이 시기에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는지, 그리고 왜 제 벌은 장수 농약농법에 노출되고 장수 농약농법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벌통이나 마지막 여왕도 문제없이 잘 크고 있는지. 왜죠? 비오토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없거든요. 왜? 제가 지금 수없이 장수 농약농법에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봤지만 이런 결과는 가져오지 못합니다. 결국은 비오토가 질병을 잡아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비오토는 질병을 잡아주고 있고, 그러면 소비 배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께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저한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볼통한테 물어보십시오. 제 영상은 여러분이 참고를 하는 영상이에요. 아, 자가 저렇게 하더라. 근데 왜 저렇게 하더라? 그리고 다음 영상을 반드시 다시 보여줍니다. 왜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소비를 쉽게 말하면 다른 볼통과 좋은 것과 바꿔치기 하면 끝내줍니다. 왜죠? 다른 볼통에 예를 들어서 봉충이 가득 찬 걸 이쪽에다 탁 넣어놓고, 자, 와, 지난번에 넣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게 좀 단순해요. 단순해갖고 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야, 끝내준다. 그리고 구독자가 막 올라갑니다. 시청률이 막 올라가요. 대가리 총 맞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잘 보시라고요. 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수입니다. 왜죠? 가을입니다. 봄에는 초보였다가 여름에는 중수였다가 이제는 가을입니다. 우리는 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년 봄에는 우리는 다시 초보가 되어 갑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백지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겨울이라는 쉼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겨울 동안 우리는 벌을 보지 못하고 벌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쉬어갑니다. 약 석 달 이상을 조용히 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지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봄에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지 누가 먼저 선발 주자로 나서냐에 따라서 틀린 거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제가 남쪽에 있다면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교롭게 중부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분들보다 한 발 늦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난 영상, 작년에 22년도의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자, 24년도에는 올해 23년도의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날짜를 제가 없애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날짜를 없애버리고 그냥 뭘 한다 이렇게 정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날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날짜를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3년도에 초반 영상들을 보다 보면 아, 그렇게 흘러가더라 라고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흐름만 알면 끝나는 거죠. 왜? 나머지는 여러분 벌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야, 어때? 나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벌들한테 물어봐야죠. 그걸 가장 많이 표현하는 건 바로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웠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죠?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지금 이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봐요. 왜 그러죠? 여러분 엄마는 여러분을 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회상을 해서 자기 딸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영상을 가지고 23년도 겨울을 보내면서 심심하면 올해의 영상을 봄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겨울 동안 보다 보면 24년도에 봄벌을 깨울 때는 아,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겠다. 초반에 야, 다른 사람들은 밤꿀을 뜨고 분봉을 한다는데 갑골에서 우는 야, 초반에 봄벌을 분봉을 하라고 하더라. 근데 그 조건이 있더라. 굉장히 많은 군세를 월동벌로 가져가고 초반에 굉장히 많은 벌을 생산을 해서 초반에 한두 장의 소비로 분봉을 시키더라. 그러면 무조건 분봉을 따라할 게 아니라 내 벌이 그만한 분세가 되느냐, 이걸 여러분 벌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벌이 태어나는 건 21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숫벌은 24일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여왕은 16일이라고 기억을 합니다. 자, 이거는 머릿속에 남아있죠. 자, 근데 내가 지난 영상 때 소초를 집어넣고 이번 영상 때 예를 들어 봉충이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대가리라는 게 참 진짜 무식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그 지식이 극에 달하면 참 무식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야, 끝내준다 이 말밖에 안 해. 지난번 영상에 이 소초를 넣는데 어떻게 지금 봉충이 나오지? 이런 의심을 안 해. 그래서 같은 벌통을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속지 말라고. 다른 자들이 하는 이상한 짓거리에 속지 말고 눈에 익혀서 쭉 보시다 보면 저 이상한데 왜 저게 나왔지? 저게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자들의 영상은 아웃시켜야 됩니다. 꾸준히 지난 영상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다음번 영상에는 그 벌통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반드시 보여줘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라고 진행 과정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벌통 보여줬다 저 벌통 보여줬다 그러면 딴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다음번 영상에는 그 벌통을 다시 올 거거든요. 근데 그 벌통이 굉장히 좋아져 있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돼. 벌은 한 번에 쫙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약한 군세가 중간 군세가 될 수가 없고 중간 군세가 강군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오래도록 남의 영상을 보면서 따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밤꿀이 끝나고 나서 야, 2장으로도 충분해 라고
석장으로도 충분해 라고 해갖고 분봉을 낸 자들 어떻게 됐어요? 그 벌이 월동벌 가면 2장 이하로 팍 줄어듭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지혜롭게, 모든 영상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바라보세요. 지혜롭게 바라보시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은 벌한테 하는 겁니다. 너 지금 어떠냐? 라는 건 벌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열어보고 쳐다보고 야네들 상태가 안 좋네, 알았어 라고, 밥이 모자라네, 알았어 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지셔야만 여러분이 정말 벌의 즐거움을 느낍니다. 즐겁지 않은 자는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